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지난주 군 검찰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항명 또 상간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한테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국회에서도 이게 특검 또 국정조사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대령의 법률 대리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방송에 자주 나오셨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좀 조용히 이제 지내려고 조용히 지낼 수가 있었었는데. 있습니까? 네. 변호사님. 근데 조용히 지낼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예, 뭐 워낙에 시국이 네. 계속 이런 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자, 최상병 사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박정훈 대령 3년 구형을 받았는데 예, 군 검사가 뭐 의견 진술을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맞습니다.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3년을 구형을 했습니까? 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변호인단에서는 뭐 예상했던 일입니다. 다만 이제 방청석에서는 막 이제 욕설이 터져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군 검사가 그 전에 이제 의견을 막 줄줄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새로운 내용이 뭐 전혀 없고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최소한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공소사실 그냥 낭독하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음해, 뭐 박정훈 대령이 뭐 해병대를 다 모욕 주고 있다든가 네. 그런 것만 늘어놓는 걸 보면서 정말 참담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저런 식으로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재판장에 또 많은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변호인도 있고 뭐 방청객들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검찰 구형 당시에? 하여튼 검찰이 그 의견을 얘기할 때는 네. 차분하게 그냥 다 듣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징역 3년, 3년? 예,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그냥 고성이 터져 나오면서 예. 군 검찰을 비난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 고성을 터뜨리고 비난을 하셔가지고 재판장님도 쉽사리 이걸 제어가 안 되는 거의 그럴 정도로 법원에서 군 판사가 뭐 어떻게 재판장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뭐 소란이 있었다 이 말이네요. 예. 구형할 때. 맞습니다. 자, 선고는 내년 1월 달이라고 하는데 예, 선고 너무 늦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고가 내년 1월 9일로 네. 잡혀 있는데요. 원래 이 재판은 보통 한 3주 정도 간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도 선고가 한 3주 정도 뒤, 그러니까 12월 중순. 원래 2, 3주면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법에도 뭐 2주면 늦어도 2주 안에 한 하게 달. 돼 있고. 네. 예. 그러니까 한 12월 중순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월 9일은 좀 너무 늦는데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약간 좀 처음에는 이제 우려도 많이 했고 네.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냥 재판부가 신중하게 좀 더 시간을 두고 더 판단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그냥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망하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 얘기를 하거든요. 정기 인사하면서 뭔가 바꾸는 거 아니냐, 예.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제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많이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 12월 달에 있을 정기 인사 때는 군 판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면 재판부 변동이라든가 뭐 인사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면. 정상적으로 간다면. 예. 그리고 전 변론 요지서를 요즘 이제 쓰면서 네. 기록도 다시 보고 막 하는데 이 재판은 하면 할수록 무죄입니다. 무조건 저는 무죄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문제나 어떤 관심이 받고 있는 시국 사건 중에 네. 무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건이다. 아하. 이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그냥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당한 명령을 불복했을 때 항명죄가 되는 거예요. 뭐 명예훼손죄 빼더라도 예, 이게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되는데 부당한 명령 아닙니까? 이거 뭐 명백하죠. 누구 다 보도됐잖아요. 지금 예, 벌써. 명백한 외압이고 불법 명령이고 이걸 듣지 않았다고 해서 군인도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 군인을 처벌을 하게 되면은 저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군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거나 구형을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 부분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당연히 굳이 그렇게 가야 이렇게 돼요. 예. 정권 따라 해야 됩니까? 검사라 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그 하나 일화가 있어요. 네. 재판할 때 점심 먹잖아요. 네. 용산 그 국방부 근처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네. 먹고 있으면 거의 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국방부 용산에. 합참 예.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박정훈 대령 보고 힘내십시오. 화이팅. 군인들이. 네, 이렇게 예. 지나가시는 몰라 그런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직사회 전체가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군검찰이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안면몰수하고 나가는 게 오히려 그 군검사분들이 전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예. 그 군검사 중에 그 징역 3년 구형했던 그 군검사 지난 3월인가요? 허위 공무작성죄 등으로 고소했던 바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고 피의자 조사까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어요. 뭐 그 뒤로는 이제 뭐 이렇다 할 소식이 안 들려오는데 재밌어요. 네.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름 써 있는 그 군검사는 내가 쓴 게 아니다. 본인이 안 썼다고요? 내가 관여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예. 그러고 군 검찰 단장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거는 뭐 제가 사실 그렇게 관여한 게 아니고 난 뭐 도장만 찍었다. 뭐 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한 발씩 빼고 있습니다. 서로 아니라고요? 이거는 저는 사실상 범행을 시인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사실은 오히려 자백하고 시인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허위 예. 내용이 없다면은 그거 내가 쓴 거 맞다. 내가 쓴 거 다 사실이다. 당당하게 이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건도 사실은 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에 고소를 한 겁니까? 이래 되면 국방부 조사본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결론이 빨리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은 합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힘든 게 있겠죠. 자, 어제 또 있었던 일 중에 그 당시 직속 대대장이었죠. 이용민 중령 이 대구지검의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또 출석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이 변호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그 수색 지시 또 안전조치 미흡 과실을 강력하게 이 대대장이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네, 김경호 변호사님이시죠. 네. 저는 이제 사필 규정으로 이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대장도 본인이 이제 수중수색 지시를 했으니까 책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당당하게 그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임성근 사단장은 바둑판 지시했고 가슴 장화 그렇죠. 지시했고 뭐 밑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수중수색 하는 장면 사진을 보고 받고도 그렇죠. 난 못 봤다. 이런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뭐 이거 한다 하더라도 대구지검에서 네. 이거를 그냥 넘기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임성근 사단장이 자꾸 자기 사건도 아닌 우리 그 군사법원 항명 사건에 의견서 네. 냅니다. 박정훈 대령 유죄라고. 그걸 의견서를 내도 됩니까? 정말 뻔뻔한, 본인이 왜 냅니까, 그거를? 정말 뻔뻔한 행동이고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그냥 굉장히 두껍게 막 예. 뭉태기로 내는데 저는 그거를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서도 임성근 사단장이 이 사람 혐의가 오히려 있구나 하는 확신이 저 굳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걸 내는 걸 보면서 그런 예, 느낌을 예, 가진다 이 예. 말씀이네요. 자, 임성근 사단장 또 이거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새롭게 좀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용산도 좀 대통령실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수사까지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공수처를 생각하면 참 이게 씁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좀 약간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와서 용산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뭐 늦긴 다행입니다만 늦었는데 뭐 늦은 거 아닙니까? 만시지탄입니다. 예.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했어야죠. 이러다가 지금 명태균 게이트하는 창원지검에서 먼저 대통령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만 공수처에서도 신속하게 진실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좀 이거 하면 진실이 좀 밝혀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많은 증거가 예. 이미 사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하. 그런 상태에서 물론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일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박정훈 대령 3년 구형하고 이런 사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국회에서는 이번에
특검 재발의하고 국정조사하겠다라고 우원식 의장이 네.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를 한다면 이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약간 이제 동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특검이 지금 3번 거부권으로 가로막혔고 음흠. 현재로서는 지금 될 가능성이 뭐 높지 않지 않습니까? 네. 국정조사는 뭐 이제 특검만큼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 뭐 강하지는 않습니다. 뭐 네. 압수수색이나 강제 처분하기는 예, 어려우니까요. 그런 게 어려우니까요. 그렇지만은 이제 현 상황에서는 이 국민들께 이 사실을 밝히고 이 현상을 다 보고를 하고 네. 철저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이 필요하다, 음흠. 이런 거를 보고드리고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는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 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국정조사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거라도 해야죠. 예. 지금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음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상병 사건이 사실은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놓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년 지나면 뭐 전화기 같은 거 다 증거로서는 소멸되니까 지금에 와서 그래도 국정조사를 한다면 조금 더만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예, 일단의 진실이 밝혀질 음흠. 거고 또 국민께도 그 분위기를 환기하고 특검으로 또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의 개입 여부 그 부분이 저는 기자회견 글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한다. 전화기를 가지고 와서 전화한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저는 혹시나 이 최상병 사건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혹시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건희 여사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뭐 이종호 씨하고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그게 왜 그러냐면 이종섭 장관이 음흠.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밝히지를 않고 계속 있거든요.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아니 이 의혹을 밝히는 좋은 방법은 대통령은 맞다. 그렇지만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없다. 이런 이렇게 끝인 하면 어느 거예요. 정도 됩니다만 예, 그 정도면 그것도 끝이에요.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요. 그리고 번호가 수상해요. 그러니까 전 정부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나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은 뒷번호가 0001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떨어진다. 7070은 이상하죠? 이상하다 대통령이라 보기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대통령 기자회견 본인이 밝힌 바예요. 제가 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화를 자꾸 한다니까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건 조사는 돼야 됩니다. 계속 보면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있어요. 이종호 씨도 있고 이종호 씨하고 김건희 여사 관계도 있고 이종수 장관도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아마 최상민 사건의 마지막 관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국정조사 등으로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명태균 사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강혜경 씨 변호를 맡으셨어요? 네. 뭐 왜 이유가 있을까요? 동병상련이랄까요. 아, 공익 제보 예. 맞습니까? 저도 뉴스를 통해서 이 예. 사건을 접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 또 강혜경 씨가 막 이걸로 인해서 핍박받고 욕설을 듣고 악플받고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그걸 보면서 저하고 너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아, 예, 같았다.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분이 뭐 검찰 조사 받을 때라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어 음흠. 도와드리겠다. 그런 근데 차원입니다. 지금 검찰 조사를 꽤 많이 받고 있던데 창원까지 네. 뭐 이거는 뭐 변호사로서 내려가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창원까지.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변호인 단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음흠.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조사고 오늘도 조사거든요. 아, 계속 조사합니까? 예. 강혜경 씨가 많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뭐 검찰 창원지검에서 제대로 그것을 캐치하고 좀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하려고 합니까? 예,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자료를 다 냈고요. 음흠. 예. 그래서 사실 그거를 다 들여다보는 데만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조사를 굉장히 여러 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자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그렇죠.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러고 있고 검찰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은 창원지검 수사팀은 일단 열의가 있다. 음흠. 저는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아, 열의가 있다. 열의가 있다. 예. 그 한편으로는 정유미 검사장,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 있고 핵심이기 때문에 잘 못할 것이다 하는데 그 중간 단계 검사들은 또 열의 있게 하나 봐요. 일선에서 이제 발로 뛰고 있는 평검사 음흠. 분들은 일단은 열의가 있는 걸로 보이고 저는 이 사건이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1단계는 지금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 조사하는 거. 2단계는 현직 정치인들 조사하는 거. 네. 3단계가
대통령 부부 네. 이렇게 갈 거라 보는데 지금 1, 저는 2, 3. 예. 예. 지금 저는 한 1.7, 많이 왔네요. 1.8단계까지는 많이 왔네요. 왔다. 현직 정치인 아하. 소환이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래도 그나마 제대로 진행되는 게 현직 정치인들 조사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인데 지금 강희경 씨가 얘기했던 건 10여 명의 정치인들이 뭐 공천 조작 뭐 조은희, 오세훈 뭐 여러 명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공천 장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조사를 받을 거고 추가 의혹도 좀 더 나올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면은 네. 계속해서 뭐가 나올 계속 것이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음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까지 가는 거는 문제가 없다. 네. 다만 이제 3단계 대통령 부부까지 나아가는 거는 그것은 창원지검의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계속 하는 얘기가 창원지검에서 하지 말고 좀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이나 좀 큰 데서 이 사건을 팀을 꾸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검찰 수뇌부가 결단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저는 뭐 자. 지켜봐야죠. 창원지검이 작잖아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지금 구속 기한 자체도 사실 명태균 3일까지입니다. 예, 한 차례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한 안에 공천 개입, 여론 조작 뭐 다 명태균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규명할 수 있는 시간적 또 여유가 있을까요? 아유, 촉박하죠. 네. 사실 지금 이제 나오는 구속 기간은 수사 중 구속 기간입니다. 20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소하게 되면은 재판 구속 기간은 이제 최대 1심 6개월이지 6개월까지 않습니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명태균 씨를 기소한 후에도 계속 구치소에서 불러서 소환 조사하면서 조사를 이어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 말했던 정치인들 중에 사실은 가장 쉽게 확인하는 게 휴대전화를 압수해가면 되거든요. 예. 이 정도 증거면 이게 여론 조작이든 뭐 공천 개입이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서 좀 문제긴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전화기를 확보하면 사실은 사실관계 거의 다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야당 정치인을 네. 수사하듯이 과거에 했던 네. 거에 한 반의 반만이라도 보여준다면 벌써 휴대폰을 확보 다 했을 거라고 송영길 봅니다. 대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예. 돈봉투 사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 이제 반부패부, 구 특수부에서 네. 맨날 하는 격언이 있어요. 음흠. 내일 압수수색해야 된다. 오늘 뉴스가 나오면 내일 바로. 아침 압수수색 들어가야 된다. 예. 이렇게 해야 수사는 성공한다. 증거인멸이 안 되니까. 음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격언에 비추어 보면은 이 창원지검 수사도 그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예.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1.7단계, 예, 2단계의 완성은 사실 압수수색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압수수색에서 그거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 아쉽다. 이 말씀이네요. 예. 인원도 부족하고.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휴대전화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명태균 씨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세계 휴대전화 그게 자기 신의 변호사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이거 갖고 대통령실하고 협상했던 것도 보여요. 윤한홍 의원들 예. 얘기 보면 구속 빼달라. 근데 이 휴대전화가 확보가 된다면 뭐 많은 것들이 또 밝혀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게 뭐 물론 뭐가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모르죠. 예. 정말 많은 것이 들어 있겠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고 하는 그렇죠.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가 드러나게 되면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본인은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네. 주장을 하지만 절대 그랬을 리가 없죠. 폐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예. 저는 아마 지금도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음흠.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적부심. 네. 저는 뭐 기한 제한 없지만 그렇습니다. 적부심은. 저는 네. 이거가 바로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이런 타결이 얘기,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얘기 한데 네. 웃겨요. 이게 대놓고 대통령실을 하고 협상한다, 구속 빼달라 한다. 이게 법치 국가가 맞아요? 이렇게 협상하면 풀어줍니까?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맞습니다.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 자체가 정말 저는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저희가 변호사들 하고 참담한 있지만, 일을 하고 일이라고 있지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대놓고 내가 협상하면 구속 빠지고 내가 증거를 공개하면 대통령 한 달 안에 뭐 탄핵되고 날아간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것도 참 실소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런 협상이라든가 로비라든가를 그 자체만 놓고 이게 뭐 명확하게 범죄다라고 네.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만약에 그런 로비를 했고 협상을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저도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증거인멸이죠. 예. 예,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놓고 자신이 태운다, 뭐 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명태균 씨의 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전화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하고 통화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영장을 빨리 받아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고 또 이준석 의원 얘기에 따르면 본인이 클라우드에 다 저장하고 있다. 예. 뭐 필요하면 내가 다 얘기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휴대전화에도 재미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확보가 돼가지고 네. 수사가 좀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단계로 빨리 나아갈 수 있게. 자, 이 사건 명태균 씨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그냥 이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말씀대로 협상에서 좀 결렬이 되면 또 다른 뭔가를 제시할 수 있나? 그 자기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그렇죠. 명태균 씨는 지금 이제 마지막 결단만 남은 상태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리 본인 뭐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됐는데 대통령실이랑 협상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건 부정적으로 봅니다. 쉽지 협상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 정도 됐는데 다시 이거를 어떻게 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실도 그래서 그런 약속은 절대 못할 것이고 예, 명태균 씨도 이제 기대를 접는 것이 좋다. 예, 그럼 결심을 협상이 해야 안 된다. 되면 명태균 씨는 본인이 갖고 있는 뭔가를 폭로하거나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명태균 씨는 기소될 거고 재판받고 당연히 실형이 나오겠죠. 실형 나오겠죠, 이거는. 그럴 건데 네. 그거를 조금이라도 본인이 경감을 받으려면은 수사에 협조하는 수밖에 없죠. 네. 예, 범행을 인정하고요. 예, 본인이 결단해야 됩니다. 그 지금 로비 얘기, 그 로비 본인이 뭐 딜이라고 하나요? 예. 협상 이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증거가 포착되면 이 부분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명태균 씨? 로비 부분이요. 예. 예. 뭐 나를 처벌하지 말아 주시오. 피의자가 그렇게 네. 주장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핸드폰을 이 약간 볼모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핸드폰을 없애는 걸 조건으로 막 협상을 이루어지고 하면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증거를 인멸시키는 행위가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 관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고 명태균 씨는 자기가 자기 휴대폰 없애는 거니까는 뭐 그건 처벌 안 상관없겠죠. 받겠지만 자기 그걸 증거인멸이니까. 없애라고 시킨 사람들은 예. 처벌받을 수 있고 또 명태균 씨도 본인 스스로 없애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시켜서 내 휴대폰을 없애라라고 하면 그거는 또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이 됩니다. 될 수 있겠죠. 예.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청탁금지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금전이 오간다 그러면 이제 뇌물 뇌물이라든가 같은 것도 예, 가능하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강혜경 씨 이제 변호를 지금 맡고 있는데 또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 변호를 맡았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좀 그만뒀어요. 변호사들의 지금 행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사실은 예, 좀 다르긴 한데. 약간 동병상련적인 입장에서 강혜경 씨의 사건에 대해서만 저는 변론을 해드리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사실 그래서 언론 대응이라든가 뭐 제가 사실 그 녹취 자료나 이런 것들도 저는 안 보겠다 그랬어요. 나오는 것만 보고 예. 예, 내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속칭 말하는 뭐 장사를 하고 그럴 것도 아니기 그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님이 이제 그렇게 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예. 이제 강혜경 씨하고 우리 김태열 씨가 본인들도 죄가 있으면 인정하고 처벌받겠다 하잖아요. 다만 그거를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혀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예,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제 사건 변론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다. 강혜경 씨만을 위한. 그렇습니다. 근데 강혜경 씨도 사실은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하셨지만
법적인 좀 책임을 피하기는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 맞습니다. 변호하면서도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해요. 본인도 이제 최대한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시고 우리가 뭐 그걸 혐의를 부인하고 뭐 무죄를 받아내겠다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네네. 예,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것이고 강혜경 씨도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외롭거든요. 공익 제보자가 되면 네. 예, 그런 거를 좀 그 마음을 아는 입장에서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외롭죠. 예, 하고 많이 외롭고 힘들고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예. 않는다. 참. 그걸 알기 때문에 도움을 주신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어제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 이제 보셨을 네. 것 같은데 뭐 또 이것도 법조인이시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무죄 1심 판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저는 좀 거의 예상은 사실 했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다 말하기에 딴 데 말하기 힘든 게 네. 국민의힘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법조인들은 다 유죄라 그러고 예. 그래서 제가 말하기 좀 그랬는데 예, 저도 뭐 저는 위증이 없었다고 봤었거든요. 네, 그대로인데 교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실패한 교사다 이렇게 다른 맞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한 바가 저는 있습니다. 이제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재판이다라고 네. 얘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이건 무죄에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한 거는 네, 이재명 대표가 그 녹음 파일을 공개했었잖아요. 네, 통화 녹음을. 예, 그걸 저 들어보고 그 끝이에요. 똑같아요, 저랑. 뭐야 이거? 이거 들어보면 판사가 아니면 누가 들어보더라도 그걸 어떻게 유죄 이게 선고합니까? 어떻게 위증이지? 예, 위증 그런 교사가 생각이 아니지 이렇게 들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들리더라고요. 당연한 어떤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많은 좀 분들이 예. 기다렸던 것 오히려 같아요. 지난 선거법 판결도 네. 제가 좀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예. 유무죄도 그렇고 양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다만 제가 요즘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사법부는 네, 진실의 최후의 보루라고 법조계에서 얘기들을 해왔는데 요즘은 사법부조차도 자기들의 어떤 뭐 정치적인 오염이나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로또 판결이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판사를 만남에 따라서. 그래서 예. 저는 그 얘기 계속 했었어요. 배심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배심원 네. 해봐야 다 무죄 나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 국민들은 민주당 지지자 훨씬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배심 어떻게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제 말씀 그래요. 그런 거는 기소를 하지 말아야 돼요 검찰이. 맞습니다. 지금 김문기 그 알았냐 몰랐냐 공선거법도 그렇고 위증 교사죄도 그렇고 기소한 게 맞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이런 기소는 전 본 적이 없고 네. 그 일반적으로 검찰의 형사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 민생 사건을 네. 수사하는 거기 굉장히 엄격하게 기소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은 솔직히 어떻게 이 기소를 사건들 합니까? 기소 안 되는 사건. 저도 군 검사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 군 검사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유죄가 될 수 있고 한 8, 90%의 가능성이 있을 때 기소를 하는 거죠. 아예 모르겠다. 막 그냥 기소해놓고 막 판사가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기소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예. 이게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게 범죄가 된다고 생각이 들 때 기소를 하는 거지. 기소 독점, 기소 편의를 검사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이 사건 보면서 이번 판결 보면서 저는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검찰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사법부도 네. 그렇고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고 나중에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우리 강혜경 씨 변호라든지 또 우리 최상면 사건 또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